사목단상 두 번째 이야기는 본당 활성화에 대한 방법에 굉장히 흥미로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90년대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본당 구조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본당 구조, 주일학교나 청년이나 본당 사목회 구조가 바뀐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본당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상업분과, 청년부 여러가지 분과들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데 바뀐 게 하나가 있죠.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봉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봉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왔더니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다기보다는 아직은 위험성 때문에 조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많은 분이 떠나게 되었죠. 그럴 때 다시 한번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큰 방법은, 획기적인 방법은 없어요. 무언가를 더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기획을 누가 해야 되고요, 진행을 누가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호응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당 안에서는 특별히 더.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와서 무언가를 해낸다 하더라도 다음 본당을 떠나게 되는 윈기를 통해서 한계를 봉착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코로나 예전에 있었던 본당들에서 제가 썼던 방법은 무언가를 더 하자라고 플러스 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본당에서 주일학교 예를 들게요. 초등부 같은 경우를 할 때 저랑 같이 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는 본당에서 이 본당 주일학교 상황이 학생들도 의무감에 다니는 게 많고 교사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 없앴습니다. 특별히 모든 행사를 없애더라도 우리 종교와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즉 성탄, 부활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그 방식을, 피로도를 굉장히 낮추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날도 없애, 어버이날도 없애, 이런저런 기념일 다 없애다 보니 캠프도 웬만하면 축소시키거나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 신자들의 반대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없애고 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주일학교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될 때마다 조금씩 플러스를 시작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날 때 선물 많이 준다, 성탄 때 선물을 많이 나눠준다 이러면 그 선물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을 보고 온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성당을 계속 나올까요? 또 천년체 교육을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성당에 계속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들은 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만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겠죠. 선물도 그날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잘한 친구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기본적인 것을 살린 다음에 이것이 안정화되면은 이제 플러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일단 그것을 안 해봅니다. 예를 들어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은 본당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일단 신부예요. 왜냐? 신부는 미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부님과 단체 사이에서 어떤 소통적인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저는 분과장님 자리도 비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더 원활한지, 분과장님이 있는 게 제일 원활한지. 신부의 입장에서는 분과장님을 통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한 번 더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오해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수녀님들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수녀님 그냥 편하게 이번에 제가 자리 잡고까지 쉬세요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다 빼버리고 뭔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중간 과정을 한 명씩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시 안정화가 되고 확장이 필요할 때는 혼차임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다양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대를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뭔가를 빼고 진행하다가 안정화가 되면 플러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사목단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걸리는 게 또 있어요. 임기가 2년이라는 것 때문에 뺀 다음에 이게 괜찮다고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플러스를 해버리면 위험성이 있고요. 또 자칫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원래 여긴 이런가 보다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일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다시 회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게 회의록도 중요하고 그걸 자주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을 남겨놓고 언제 어떤 상태면 다시 무엇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신부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 제가 어떤 신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부님이 오시면 그 신부님한테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성서 모임 혹은 우리 단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종이만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당에 신부님이 새로 오시면은 우리 단체는 몇 명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신부님은 대부분 그거 보고서 아 여기는 원래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려고 생각을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같이 어울려 보면서 적응을 한 다음에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제서야 손을 대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떠날 때가 곧 다가오게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단체 상황이 어떤지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했고 혹은 무엇이 어려우니 신부님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플러스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많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정신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은근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락적인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본당 결정권을 가진 사목자나 혹은 단체 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본당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가까운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서야 나머지를 플러스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피로도도 적고 오히려 튼튼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염두하면서 본당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